자, 원래 손익상계를 할 때는 총손해에서 총이익을 공자는 총액법을 써요. 그래서 손해에서 이익의 총액을 공제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가 산재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족이 여기에 연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잘못해서 주는 돈은 손해배상금이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으로 잘못해 주는 게 뭐예요? 일시금이잖아요. 근데 자, 자기가 줄 돈을 보니까 손배금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평생 마누라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요. 마누라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 그래서 남자들이 실직을 하면 여자들이 공사판에 가서더라도 일을 하라는 이유가 다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꼭 공사판에 가야 되냐는 거죠. 그냥 1층에서 일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꼭 5층 높이에서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좀 약간 고급스러운 노동을 이제 뒷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 좀 그래 조금 제가 나름대로 개발해서 얘기하면 웃어줘야 되는 그게 선생에 대한 매너지. 전혀 안 웃어주면은 그건 또 문제가 있잖아. 그 남자들이 실직하면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나가서 1층인데 식당 같아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공사판에 가서 일하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미치겠다. 거기 아가씨는 시집가면 안 그럴 것 같지? 우리 30년 후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자, 정말로 산재제도는 국민한테, 근로자들한테는 정말로 필수적인 돈인데 문제는 뭐예요? 산재급여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자꾸 받아감으로써 국가 재정을 고갈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사고 나가지고 장애 1급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들 다 끝났잖아 이제. 일시금을 주고 했더니 1억이에요. 1억 가지고 애들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자기가 월급의 70%는 막 80%를 평생 주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습니까? 최소한 아빠로서의 최선의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급여는 뭐예요? 복지후생적이라는 거예요. 손배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복지후생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치료비가 있는데 치료비를 우리 산재는 뭐라 그러죠? 요양급여란 말을 쓰죠. 익숙해진다 그랬어요. 요양급여란 말을 쓰는데 손해배상금은 1,000만 원인데 치료비를 3천을 다 줬다는 거예요. 3천을. 그러면 나머지 2천은 뭐냐? 우리가 복지 후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복지 후생적으로 본다는 것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손익상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치료비가 요거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저녁에 또 올려놓을게요. 치료비가 1,500만 원이고 산재에서 보험금이 2천만 원이에요. 자, 치료비가 1,500만 원인데 산재에서 1,500은 있고 500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500이 뭐로 받았다는 거죠? 복지 후생적으로 급여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실 수익액이 1억이에요. 근데 산재에서 7천만 원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합해서 이거를 빼버린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500 된 걸 여기서 빼준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너는 이 1,500에서 2,00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00이다 이거죠. 이거를 손해배상금에서 뺀다는 얘기는 여기에 복지후생적 급여로 안 볼 때는 가능한데 복지후생적 급여로 볼 때는 이게 손익상계 대상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해버리면 산재의 복지후생적 급여를 공제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1,500에서 2,000을 빼면 마이너스 500이잖아요. 그럼 이걸 제로로 해버려요. 제로로. 그 다음에 1억에서 7,000을 빼면 얼마예요? 3,000이죠? 그러면 총액법으로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된 걸 여기서 빼니까 2,5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00이 복지후생적 급여 500을 빼버린다는 얘기니까 이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공제를 해서 마이너스 된 건 다 제로 해버려. 마이너스 되는 건 다 제로 해버려. 그리고 플러스 된 것만 더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손배금이 1억이야. 산재에서 2억을 받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뺐겠죠.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산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산재에서만 항목별 공제를 하거든. 나머지는 다 총액별로 공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산재를 잘 모르시는 변호사님은 배울 때 항목별 공제라는 걸 배우질 본 적이 없어. 다 총액별 공제를 하니까 이렇게 공제를 해버린다. 근데 이 1억을 나눠서 봤더니 위자료가 2천만 원이야. 치료비가 1,000만 원이야. 휴업손해가 1,000만 원이야. 상실수익이 6천이야. 손배금을 구했더니 위자료 산재에서 산재급여를 뺐더니 위자료 없어. 치료비가 3천만 원이야. 위자료 휴업손해가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장애보상금이 얼마냐? 1억 4천이야. 그럼 항목별 공제를 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제로죠. 마이너스니까 제로죠. 마이너스니까 제로죠. 플러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위자료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재하고 자동차 사고가 경합되면 산재가 많다. 자동차가 얼마냐 그랬더니 1억이에요. 산재가 얼마냐? 1억 5천이래요. 아이고 산재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 결정을 하는 거죠. 왜 바보 결정을 해? 위자료는 남아있잖아요. 위자료는 남아있어. 사망사고면 꽤 돈 되잖아.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으로 하더라도 4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사람은 총액에서 총액을 빼니까 자동차에서 1억 준다는데 산재에서 1억 5천 준다는데 아이고 당연히 1억 5천 받아야지 미쳤냐 내가 1억 받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산재에서 1억 5천 받고 자동차에 추가 청구한다. 자동차가 1억밖에 안 되는데 추가 청구한다. 왜 그러겠어요? 무슨 공제 때문에? 시작. 항목별 공제 때문에. 항목별 공제 때문에. 자, 항목별 공제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복지후생적 급여. 산재에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복지후생적 급여가 뭐냐? 손배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모두 복지후생적 급여로 본다. 오늘 공부할 게 이거 다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1교시부터 굉장히 하드하게 나갔어요. 계산 문제. 왜? 시험 문제가 70점이 계산 문제 나왔는데 올해 보험회사가 70점 계산 문제 나오면서 합격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100점이 나올 수도 있어. 다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왜? 자기들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더니 훨씬 좋아하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를 2달 후에 풀자. 아니야. 처음부터 계산 문제에 익숙해져 버려야 돼. 지금 우리 클래스는 지금 어제도 제가 그래서 제3보험 이론 책을 규정을 맡겼는데 우리 올해 공부해서 이제 안 된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 첫 장부터 계산 문제로 막 저자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 문제에 굉장히 익숙해지겠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익숙해지니까. 근데 옛날 책은 계산 문제 하나도 없이 이론 다 끝내고 나서 다음 달에 2개월 끝난 다음에 사례계산 문제 하다 보니까 사례계산 문제에서 뭐예요? 함정을 하나 판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아주 세트로 문제, A4 용지에 2대째로 문제를 내니까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계산 문제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면서 항목별로 계속 공부하죠. 근데 나중에 세트가 돼도 이해가 하죠. 왜? 손익상계 오늘 배웠지. 근제 따로 배웠지. 뭐 따로 배웠지. 다 따로 배우면서 계산 문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론만 쭉 공부하다가 하루에 한 세트로 예를 들어서 선원근제 구해라. 손배금 구해라. 공제 구해라. 뭐 이렇게 나 한 번에 줘버리고 A4 용지 한 2장 줘버리면 애들이 다 절도해버리지.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익숙하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4교시에 지금 손익상계를 가르치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자, 손배금과 산재금을 공제할 때 2가지 원칙이 있어요. 2가지 원칙만 여러분이 지켜지면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한다. 오케이? 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공제한다고 해요? 항목별 공제를 한다. 2가지. 항목별 공제를 한다. 그래서 항목별 공제를 했더니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제로로 해버린다. 그러면 플러스 금액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총액으로 계산할 때 손배금이 산재금보다 적어도 산재에서는 뭐가 없냐면 위자료가 없어. 산재에서는. 자, 손배금을 구했더니 손배금이 2천만 원이에요. 과실 90%라서. 근데 산재는 3억 받았어. 그래도 뭐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자료는 나갈 수가 있다. 위자료. 금액에 적고 작아지만 반드시 최소한의 돈은 나간다. 최소한의 돈이 나간다. 그런데 산재 업무중 사고에 자동차로 다친 사람이 산재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도 받을 수 있잖아요. 산재 받고 자동차 보험 포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무지무지 많아. 무지무지 많아. 항상 문제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 무지무지가 많아. 왜 많겠어요? 손익상의 대원칙이 일반 원칙이 뭐기 때문에 총액에서 손익을 빼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산재 보험금 계산할 때 1억 5천이야. 자동차 계산 때 1억이야. 그럼 바로 포기하고 1억 5천 받죠. 이제 오늘 중요한 거 공부하는 거야. 중요한 거. 항목별 공제. 머릿속에다가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항목벌 봉제. 이 두 마디를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하고 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항목벌 공제. 연금을 일시금으로 항목벌 공제. 벌써 당구장 표지 3개 쳤어. 멋있어. 합격하겠다. 한 5개 한 쳐 쳐버려. 연금을 일시금으로 항목벌 공제. 연금을 일시금으로 항목벌 공제. 안 따라한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항목벌 공제. 연금을 일시금으로 항목벌 공제. 요 2개만 오늘 가지고 가도 돼요. 연금을 어떻게? 일시금으로 항목벌 공제.